안녕하세요. 시아맘의 이광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글은 언제 쓰여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글이 언제 쓰여지는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일단 글을 굳이 쓰지 않는 때와 글조차 쓸 수 없는 때를 나누어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글이라는 것은 우선 실체적인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보단 상징적인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입니다. 아무리 길고 많은 세월도 책 한두 권에 담길 수 있고, 또 아무리 어마어마한 것이 담겨 있다고 하더라도 읽기 전까지는 그저 잉크에 불과한 것이 바로 글이라는 것이죠. 글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굳이 어떠한 것을 상징적인 영역에서 풀어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실체적인 영역 안에서 이미 어떠한 것을 충분히 다룰 수 있거나 해결할 수 있고, 혹은 그것들만이 감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것 너머에 있는 다른 영역을 감지했다고 하더라도 글이 아닌 다른 상징적 수단을 취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미술이나 음악, 무용이나 춤 등에 우리가 흔히 예술 장르로 부르는 어떠한 것이든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수단을 택했다는 것은 느낌의 형태로 풀어내면 충분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글이 아닌 다른 형태의 상징적 수단을 취했다는 것은 구체적이고 분석적인 태도까지는 굳이 취하고픈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어떠한 예술 영역이든 구체성과 분석적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글만큼 어떠한 것을 명료하고 견고한 의미로 풀어내는 분야는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글 이외의 예술 장르들은 직관적으로 감상하고 이해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며, 글은 직관만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그 문법 체계로부터 이해되는 의미를 먼저 파악해야만 비로소 감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글은 표현물 이전에 번역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공감이나 어떤 힐링의 차원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해석과 주장 또한 하고픈 것이 바로 글이 가진 성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아가 강하고 세상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펜을 잡는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노래를 잘 부른다고 세상이 바뀌지는 않지요. 또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해서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글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예술 장르 또한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식으로는 이룰 수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장르도 글만큼 강한 책임감을 동반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글은 좀 더 전투적인 자세를 취하고 싶은 분들이 택할 수 있는 장르인 것입니다. 고요하고 움직임이 없는 듯 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바로 글에 내재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각오가 다 갖추어져 있음에도 글을 쓰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바로 글을 쓸 수가 없는 때인데요. 이때는 위에서 말한 것들에 대한 의지나 기운 등이 고갈된 상태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은 언제 고갈이 될까요? 바로 너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한 탓입니다. 글은 다른 장르보다 명료하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다 보니 너무 많은 것들을 명료화시키려는 데에서
더 이상 에너지가 남지가 않게 된 경우인 것이죠. 말하자면 삶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실질적인 것들로 이루어진 삶의 영역과 이것을 넘어서 비실질적인 것까지 포함하는 영역으로서의 삶인 것이죠. 실질적인 영역의 삶은 언제나 비실질적인 것을 포함하는 영역의 삶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보통은 글이 쓰여지는 영역은 실질적인 영역과 비실질적인 영역 사이의 간극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현실의 삶과 상징적인 영역의 삶의 간극이 너무나 커다래져 버려서 그 안에서 미아가 된 경우 글 자체를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삶에 대한 의미 개척에 너무 욕심을 부렸거나 혹은 이 실질적인 삶의 영역을 지나치게 소홀하게 여길 경우에 과도하게 벌어진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분명 아직 삶으로 받아들여지 않은 이 부분까지 포함해야겠지만 이미 충분히 삶의 영역으로 받아들여진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한다거나 논의의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할 경우 삶의 진실이란 항상 저 멀리에만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되기 쉽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는 실질적인 현실에 맞추어 상징적인 영역의 크기마저 줄여버린 경우보다는 훨씬 생산적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간극을 견디는 과정에서는 자신을 필연적으로 갉아먹을 수밖에 없고 보람도 느끼게 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이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몸이 먼저 글쓰기를 거부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글은 세상에 의미를 더하는 활동입니다. 그것도 여타 장르보다 훨씬 구체적으로요. 그러나 이것은 먼저 자신에게 이로운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글이 쓰여진다라는 것은 세상에 무심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책임지려 하지도 않고 현실은 인정하되 항상 현실 이상의 것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겠습니다. 한순간에 글쓰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상태와 자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듬어주는 일이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를 흐트러뜨리는 글이라면 그것은 별로 좋은 글이 아닐 것이니 조금은 지양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씨앗에서 싹을 틔운다고 할 때 이 씨앗을 억지로 쪼갠다고 해서 싹이 돋는 것은 아니지요. 글 또한 억지로 쓴다고 해서 써지는 것은 아니며 그렇다고 또 반대로 쓰지 않으려 한다고 해서 써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생장 환경이 갖추어지면 자연스럽게 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글 또한 자신이 그러한 환경에 놓여 있기를 좋아하고 또 의도하고 있다면 쓰여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바로 글은 이렇듯 쓰지 않을 이유와 쓰이지 않는 이유를 제거해 나갈 수 있을 때 쓰이는 것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